자, 지금 쿠팡에 관한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쿠팡 사장에 대해서 국회 증언 불출석, 이게 범석이 오빠죠. 범석이 오빠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겠다, 입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CEO를 불러가지고 구속을 시키기 위한 기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쿠팡이 검찰뿐만 아니라 노동부에 뿌락치를 심어가지고 쿠팡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행정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건네서 받아본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은 쿠팡 임원들이 노동부 담당 팀장,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팀장은 쿠팡 측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현재 노동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측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업무에서 해제를 시킨 상황이고요.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노동부 내에 쿠팡 측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내부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엄벌하겠다라고 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철도 노동자 출신인데, 노동부 안에서 쿠팡을 위해서 정보를 대주고 있는 뿌락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로감독관이. 그래서 장관 지시로 지금 감사가 시작이 됐고요. 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업무 배제도 됐지만, 이와 관련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쿠팡이 얼마나 우리나라 그 노동법을 우습게 알고 있었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애초에 이 장기 근로, 그러니까 물류센터 같은 데 근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장기 근속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쉴 때 나오는 주휴수당 같은 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노동법을 무시하면서 지네 사내 내규로 이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배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 노동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쿠팡의 내규로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가 2020년 이후에 쭉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기관이나 그에 관련된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노동법을 개판으로 알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 이게 김앤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쿠팡에 이런 법적으로 조언을 한 쪽은 다 그 쿠팡 내부의 안전관리 업무 담당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합작을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김앤장 측에서 쿠팡 측에 할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나서서 문마해 줄 테니까 안전교육 그거 실시하지 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달기사 안전사고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걸린다라는 법의 허점을 김앤장에서 쏙쏙 찾아가지고 쿠팡 측에 다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나중에 단속 당하면 요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근로자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부가 2020년 단시간 야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문서를 요청을 하니까 근로감독관이 야간 근무자의 특수 건강검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검진 대상자에 한해 특수검진을 진행해 자료를 제출한다라는 방침을 쿠팡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정보를 듣고 그러면서 전체 대상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검진을 실시하는 수법으로 눈가림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원 다 안 해주고 일부만 하고 난 상태에서 진행 중이다. 이 사람들이 바빠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들어오고 있지만 회사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악마들이야 이거. 이 김현정이 복지를 무슨- 뺏어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변호사입니까? 불법을 조장하고 범죄를 합법화 시켜주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래놓고 수임료를 몇백억씩 받고 전관 예우를 치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다 드릴 돈을 갖고 노동자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복지를 진행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회사도 그렇고 노동자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돈을 버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대척점으로 몰아내는 방식을 그동안 계속 써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저도 쿠팡한테 하마터면 당했을 일인데, 쿠팡이 광고비로 또, 이 업체들을 아작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런 이제 쿠팡에 입점하는 입점 광고주들한테는 일종의 쿠팡의 광고, 클릭 광고를 이걸 받습니다. 뭐냐면 제품군 상단에다가 그 회사 제품을 노출시켜가지고 그걸 이게 쉽게 말해서 사과 보러 갔는데 어느 사과가 사과 카테고리 안에서 제일 먼저 뜰 수 있게 해주고 그거를 클릭하면 거기에서 광고비를 받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클릭했다고 해갖고 다 사는 게 아니거든. 가격도 보고, 양도 보고, 배송 기일도 보고, 이런 거 보다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단순한 클릭 광고로 들어가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매출은 안 일어나. 그래서 요런 클릭 광고들이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냐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마케팅을 할 수 없고, 뭔가 이제 판매 급한 그 사람들이 많이 이 광고를 신청을 합니다. 네이버도 상단 노출 기능 있고 이런데 유료화 하긴 하는데 쿠팡은 이와 같은 클릭 광고를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품은 1,200만 원어치 팔았는데 광고비가 5억이 나오는 이런 잣 같은 경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저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요. 이게 진짜로 소비자가 들어와 갖고 클릭을 했다고 하면요. 그래도 최소한 회수율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20%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 클릭하면요. 그 중에 1명 정도는 사야 돼. 안 그러면 이 물건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5억 원어치 클릭을 하고 1,200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는 나는 이 클릭 광고를 누른 보이지 않는 조작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몇 번 클릭이 돼서 거기서 몇 %가 샀는지는 그걸 광고주는 알 수 없고 오로지 쿠팡이 야 니들 이만큼 클릭 당했더라 그리고 이만큼 팔았더라라고 얘기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클릭 광고를 때리게 되면 최소한 광고비가 판매액은 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정이라든지 한계선을 리미트를 둬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광고비가 올라갈 정도 되면 이거는 댓글 부대 들어온 거예요. 클릭 부대가 들어온 거예요. 클릭만 시킨 거 아니냐.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클릭시키면서 조회수만 확 올려서 접속수 올린 거지. 그러면 쿠팡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려도 업체한테 광고비로 뜯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채업도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불법 광고업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진짜. 아유. 저희가 진짜 억울한 게 그런 거예요. 송 작가 방송 같은 경우,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팟캐스트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광고비를 전혀 안 주거든요. 팟캐스트 광고를 들으면 일단 시작을 하면 무조건 이원을 받으면 회사랑 1대1로 나눈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100만 명씩 접속을 하는데 80만 명 매불서만 보고 나머지 모든 콘텐츠가 나머지 20%를 나눠서 공급한다 이런 아주 잣도 안 되는 계산을 던져갖고 나오는 팟빵 같은 그룹들이 있어요. 유튜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실시간 접속률이라든지 나중에 누적해가지고 누적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를 받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실제 봤던 클릭수인지 이건지는 사실은 쿠팡 말고는 우리는 검증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고객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광고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나는 쿠팡이 해왔던 상정을 봤을 때 이거 안에도 광고를 하려고 했던 자영업자 등치는 요소가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의혹을 가져봅니다.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아니, 아무리 쿠팡 상단에 올려놨다고 해가도 갑자기 나한테 막 10,000건, 20,000건의 클릭이 들어와서 접속이 됐는데 물건은 하나도 안 나갔다? 0.1%도 물건이 안 나간다? 말도 안 돼.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클릭 한 번 적지도 않아요. 100원에서 150원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10,000번 때리면 그냥 1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우스로 10,000번만 뚫어주면.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 고관들이나 뭐 전관들이나 또 뭐죠? 말 그대로 변호사 출신 이런 애들이 김현장. 김현장 이런 애들이 이 쿠팡에 들어가서 대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다른 업체에 비해서 3배 이상 사람이 많다고는 하는데 거기다 들일 돈을 갖고 왜 한국 노동자들과 한국 기업을 위해서 한국 유통기업을 위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얘는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그냥 만만하고 뽑아먹기 좋은 국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튀려고 지금 물류센터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물류센터를 팔면 뭐 그때 9천억 원어치 판다고 했으니까 세 군데를 이거를 팔면 어떻게 그럼 물류를 하려고 그랬나 봤더니 리츠 회사한테 팔고 거기에서 임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그거 돈 빼돌리고. 그거 돈 빼돌리고 물류 창고는 임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성된 자금들은 미국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 주주들이 미국 내에서 소송 제기하지 않게 입막음 용도로 1초를 땡겨가지고 주주 배당을 하려고 했던 거지. 아 진짜 무슨 우리나라 식민지화하네. 진짜 식민지 취급을 하고 있네 쿠팡이. 그냥 알면 알수록 진짜 정말 막 치가 떨리는 기업이다 범죄 집단이네 진짜. 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